네, 수면 상한가 오늘도 특별한 이슈 점검 특이점으로 먼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수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한번 살펴보실까요? 코스피 2,607포인트까지 떨어졌습니다. 1.39%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707포인트까지 또 떨어졌습니다. 계속해서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에 이어서 10의 자리 숫자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707포인트. 내일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 700선이라는 걸 잘 좀 사수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 아까 민수 아나운서가 이야기한 대로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HLB를 제외하고 모두 하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안에서 가장 문제가 된 건 이 현대차 이야기인데요. 자, 현대차 그리고 관세로 넘어가서 오늘 특이점에서는 관세를 가지고 우리는 어떤 투자 포인트를 가져야 할지 현대차 이야기 그리고 엔터주까지 이야기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특이점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매니저부터 소개해 드리죠. 화목한 화목팀 나왔습니다. 이가람 매니저, 조기준 매니저, 김흥태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본격적으로 오늘의 첫 번째 특이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오늘 엄청난 비보라고 해야 되겠죠. 트럼프 수입차 25% 관세. 오늘 자동차주들 사실 이번 주 월요일만 해도 호재들이 있었어가지고 쭉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목요일 오늘이 돼서 엄청나게 좀 하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미국에서 만들지 않은 자동차는 모조리 25%의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좀 이제 디테일하게 볼까요? 그러면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만든 건 또 면세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 멕시코에서 생산한 차 부품의 50%가 미국산이면은 이거는 또 뭐 관세가 25%가 적용이 된다.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일단 트럼프는 세게 얘기를 한 것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조기준 매니저님. 자, 먼저 이 트럼프의 외국산 자동차 관세 어떤 내용인지 좀 풀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풀이까지 해야 되나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예, 25% 네.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25%를 관세를 매기겠다.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부품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만약 이제 과거에 이제 제가 수치가 봤을 때 이제 GM가 그러면은 포드가 미국에서 다 생산하느냐, 테슬라가 그러냐 이렇게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부품을 캐나다나 멕시코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100% 미국에서만 순수하게 생산되는 부품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그 많은 기업들이 이제 포드나 GM도 그렇고 그러니까 국내 자동차사의 부품을 굉장히 많이 조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관세를 매기는 상황에서 보면 뭐 엔진을 어디서 생산하고 주요 부품을 어디서 생산하고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하려면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릴 텐데 그 모든 게 이제 타이어부터 시작해서 가격에 얼마까지 계산을 하면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4월 1일 날 관세를 매긴다고 하는데 트럼프가 전 세계를 상대로 삥 뜯으려고 협박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1년에 이제 제가 작년 2023년까지 봤을 때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자동차가 7천만 대 정도 됐거든요. 네. 그래서 판매되는 게 올해 2024년에 보니까 한 8천만 대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과거에 비했을 때 1위는 어디냐? 1위가 이제 토요타하고 그다음에 폭스바겐인데 3위가 현대차 700만 대를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3위가 이제 10% 정도를 생산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GM과 포드가 미국에서 자동차 회사가 합쳤을 때 한 800만 대 정도 생산하거든요. 그러면 과거에 이제 GM이 우리나라보다 현대차보다 앞서 있는데 이제는 현대차가 그만큼 많이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글로벌 3위까지 올라온 걸 보면 현대차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왔다. 과거에 5위, 6위였거든요. 근데 이제 GM과 포드를 밀어내고 현대차가 그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현재의 이제 판매 대수가 이제 그만큼 관세를 25% 매기겠다고 하는데 이거를 보면은 이제 미국에서 생산하는 차가 그만큼 전 세계 25%를 매기면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지 않고 순수하게 미국에서 생산되는 차만 가지고 이거를 관세를 매겨서 관세를 안 매기고 차를 사면 모르겠지만 소비자는 벤츠라든가 해외 차들을 많이 살 거라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가격이 올라갈 거고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쉽지 않은 상황일 거고요. 그래서 판매가 전체적으로 줄고 미국 시장에서 그 관세를 예측하는 사람도 진짜야라고 이렇게 맞아요. 의문을 갖는 것 같고 일단은 이런 제 생각에는 이제 4월 2일 날 관세를 매긴다고 했는데 막상 4월 2일 가면은 5월 2일 날로 한 달 미룰게 라고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갑자기 25%를 매기고 그렇다 보면은 그 가격 문제도 그렇지만은 지금 그러니까 그 행정적으로 준비가 됐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맞아요. 있고요. 네. 그러면서 이게 이제 현대차가 투자를 한다고 그랬는데 현대차 관세 안 내도 돼라고 얘기했다가 현대차를 포함한 모든 자동차 해외에서 생산된 자동차를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더니 어제 말 다르고 오늘 말 다르는 맞아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전 세계 누가 이제 그 공장을 지은다고 해서 또 진짜로 관세를 그때 이제 공장을 짓는 것도 하루아침에 알라딘의 요술 램프가 지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2, 3년, 많게는 4, 5년이 걸릴 텐데 트럼프 임기가 끝날 때 완공이 될 텐데 그러면 그때는 또 누가 대통령이 돼서 관세를 철폐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누가 질 거냐라는 생각이 네. 들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제가 현대차에 대해서 올랐다 내렸다 그때 전에도 화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거에 관세를 면제해준다 얘기를 트럼프가 얘기했는데 오늘 벌써 그러니까 어제 그 보면 또 앞뒤 말이 다르기 때문에 맞아요. 4월 달 됐을 때 또 말이 다를 거고 또 하나가 전 세계적으로 틱톡 팔면은 중국 관세 깎아줄게.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으로서 할 언사는 아닌 것 같고 생각도 그렇고 그래서 예. 현 상황에서 어떤 미국의 어떤 트럼프를 입을 보면서 정책을 매기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틀 전에도 이 똑같은 이슈를 다루면서 화목팀과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때도 이제 조기준 매니저가 항상 이야기를 했던 거는 그때도 비관적이었습니다. 상당히 이렇게 호재를 두고 오히려 또 조기준 매니저 그때 로봇주 이야기하면서 마무리를 했는데 조금 더 말이 달라진다. 여러 가지를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채팅창에도 천국소녀님께서 올려주신 내용이 있었습니다. 천국소녀님이 저희 유입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인데 요새 열심히 보고 계십니다. 해석해본들 내일 또 바뀜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 트럼프가 얘기하는 게 해석해본들 뭐하냐 내일이면 또 얘기가 달라질 텐데 진짜 맞습니다. 오늘 뭐 관세 이렇게 적용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다시 또 내일 가면은 또 부분 좀 다르긴 하니까 한국 뭐 현대차는 좋을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또 말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되게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이가람 매니저님 네. 현대차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현대차가 미국에 투자한 건 뭐고 이제 와서 다시 관세가 적용이 되는 겁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통수를 맞은 겁니까? 통순하기보다는 해석의 차이였을 것 같은데요. 트럼프가 너 이제 현대차는 미국에다가 31조 원 투자한 거니까 너네 관세 없어라고 한 거는 현대차가 미국에 공장을 짓게 되면 공장을 짓고 나게 됐을 때 미국에서 생산된 거에 대해서는 이제 관세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것 같고 대신에 한국에서 만들어가지고 미국에 보내게 되면 그거는 관세 매기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공장을 지어서 이게 뭐 일주일 안에 뭐 되는 것도 아니고 아마 트럼프 임기가 끝나야지 아마 완공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약간 난감해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근데 이게 현대차만의 문제가 아닌 거거든요. 제가 보고 있는 화면 좀 보면서 다시 말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대차도 오늘 올라갔다가 다 내려와 있는데 지금 거기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미국에는 GM 같은 경우도 지금 시간에서 약세가 나왔을 정도로 발표가 나온 다음에 미국에서 지금 팔고 있는 GM 자체도 야간에서 마이너스 6%가 내려갔을 정도거든요. 결국은 미국 안에 있는 기업들도 트럼프 때문에 피해보는 기업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결국은 이런 정책들이 과연 시행이 가능하겠느냐라는 건데 그쵸. 그건 왜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냐면 제가 또 준비한 자료가 2장이 있습니다. 그 2장을 보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더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들고 온 게 뭐냐면 오늘 한 증권사가 정리해준 자료를 제가 다시 보기 좋게 더 다시 정리한 내용이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올해 결국 관세가 들어갔을 때 과연 얼마나 피해를 보기에 그런 것이냐 이겁니다. 보건 자료는 뭐냐면
올해에 대한 영업 추정치, 올해 영업의 추정치가 있는데 이 안에서 관세가 들어갔을 경우에 영업이익에 얼마만큼의 피해를 보느냐 이겁니다. 기본이라 적혀져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0%가 아니라 그래도 5%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건데 낮게 했을 때가 한 5% 정도로 5%로 가정했을 때가 현대차가 올해에 추정한 영업이익에서 7.5%가 나간다라는 거고요. 가장 크게 피해보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34%가 피해볼 정도로 사실 약간 좀 큰 이슈가 되는 거고, 만약 최악의 상황에 진짜로 25%를 다 매기겠다라고 확정을 짓게 됐을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30%대가 지금 손실이 그만큼 나온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럴 정도로 지금 굉장히 좀 큰 이슈가 되는 건데,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GM도 그렇고 그러니까요. 모든 기업 자체, 결국 미국 내 있는 기업들도 공장이 멕시코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 또한 피해를 본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장 보게 되면 트럼프 얘기 때 결론적으로는 결국은 관세가 안 나왔어요. 결론적으로는 자동차가 0%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좋았겠죠. 하지만은 이 얘기가 길다가 마지막에 나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트럼프 얘기 때 가장 못 갔던 국내 업종 중에 하나가 자동차 업종이라고 합니다. 지금처럼 내려가고 있는데 자꾸 얘기가 안 나오다 보니까 계속 내려가기만 하는, 올라가다가 내려가고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트럼프 얘기 때였다라는 거라서 이게 한 번 더 똑같이 나타나게 된다면 자동차 업종에다가 투자를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대신에 기대감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나오냐면, 미국에서도 현대차가 31조 원 투자를 한 거 봤죠? 모든 기업들이 다 봤습니다. 글로벌 전세 기업들이 현대차가 트럼프 앞에서 31조 원 투자하겠다라고 발표했고, 그에 따라서 트럼프는 관세가 없다라고 코멘트해뒀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상태에서는 자동차에 관세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뭘 보고 있냐면 이렇게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해외에서 만들어 왔다라는 이유만으로, 미국에서 공장에서 생산이 안 왔다라는 이유만으로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세 똑같이 매긴다라고 한다면 과연 누가 미국에 그만큼 투자를 하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 그래서 해외에서 보고 있는 시각은 말은 그렇게 해놨지만 결국은 트럼프가 현대차한테 그러니까 잘 보여주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투자하게 됐을 경우에는 관세는 다른 데 매기지만 현대차는 차별화둬서 베네핏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관세 아예 안 주던, 아니면 관세를 정말 조금만 매기던, 아예 차별화를 주지 않겠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랬을 경우가 이제 실제로 효과를 보면서 다른 기업들도 미국에 투자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투자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점이 있어서 정말 자동차 쪽이 좋아진다고 한다면 이번 시기는 그런 트럼프의 발언이 바뀌는 모습들을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가람의 이제 자료를 함께 살펴보면은 관세가 얼만큼 영향을 이익에 주는지도 함께 볼 수 있었고, 무엇보다 트럼프 일기 때 우리가 다시 돌아보면 그때도 지금 트럼프와는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뭐 관세를 매긴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결국 관세를 못 내미고 임기 내내 내민다는 말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차는 주가가 올라가지를 못했었는데, 그래서 반론입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네. 현대차가 그래서 이기 때 우리 이번에는 좀 잘해보자. 주가도 부양해보고 잘해보자. 으쌰으쌰 해보자라고 해서 먼저 뭐 30조 투자에 대한 이런 선수를 친 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기 때는 주가 향방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저는 만약에 트럼프가 이길 때하고 다르게 모든 자동차 회사한테 똑같은 관세를 매기는 게 아니고 현대차만큼 투자한 기업들한테만 차별화를 두면서 그런 식으로 뭔가 뭐 보조금을 준다든지 뭔가 베네핏적으로 관세 이외에 따로 미국에서 뭔가 투자가 들어갔을 때는 뭐 보조금을 다시 한번 주겠다라고 하든지 뭔가 베네핏을 좀 더 강하게 준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아마 판매량까지 올라오는 데이터가 확인이 된다? 그러면 오히려 글로벌 자동차 회사 안에서 중국어 빼고 나게 되면 현대차가 가장 많이 올라갈 수 있는 회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트럼프의 행동이 현대차의 주가 향방도 가리지 않을까라고 보이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당장은 저도 안 좋게 보고 있지만 진짜로 그런 베네핏을 제대로 주기만 한다면 자동차 쪽을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역시나 또 트럼프는 계속해서 하루하루 다른 말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모릅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오늘 나온 외국산 자동차 25% 관세 너무 포괄적으로 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를 바로 해버린다라는 거는 좀 솔직히 어불성설일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우리가 이거 4월 2일에 나올 걸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와버려서 좀 놀란 것도 있습니다. 김호태 매니저님.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관세에 대해서는 좀 모호하다라는 평가도 많습니다. 항상 트럼프가 그랬듯이 세게 한 방 던지고 그다음에 좀 조정을 가져가는 과정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 관세를 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냥 마냥 기다려봐야 돼요. 예. 이게 흐름이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 자동차 업종이 좋아질 거냐 또 아니면 관세로서 나빠질 거냐는 저희가 미리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기다려봐야 되는데 일단은 완성차에 대한 자동차 부품까지도 이제 관세를 이제 매기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부품 하나들은 3만 개가 넘게 들어갑니다. 근데 그 부품에서도 평균적으로 이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연평균 가지고 있는 영업이익이 4% 조금 넘는다라고 해요.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관세를 25%를 매긴다라고 하면은 모든 자동차 부품들이 업종 자체가 다 적자 기업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25%에 대한 관세 부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해 이제 부품 쪽에서 매출만 하더라도 수출 규모만 하더라도 82억 달러 정도 돼서 한 12조 정도가 좀 넘는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여기에서 관세가 25%를 부과한다라고 하면은 3조 정도 가량 이제 손실되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거는 자동차 부품 업종들이 전부 다 거의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세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업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뭔가 좀 앞서서 현대차처럼 먼저 나가서서 뭐 뭔가의 협상 카드를 내뱉치든가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정부에서도 뭔가 좀 발빠르게 나가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의 자리에 대한 부재가 나오기 때문에 그게 좀 굉장히 좀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일단은 미국과 캐나다와 멕시코가 가지고 있는 무역 협정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관세를 유예한다라고 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무역 협정에 대해서 FTA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한번 히든 카드로 내뱉을 수도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게끔 정부라든지 기업에서 뭔가 좀 나서서 해결해야 되지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마냥 논의를 한다고 해도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더 이상은 뭐 이거에 대해서 주가가 간다 안 간다를 하기는 왈가부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는 뭔가 좀 내가 이거를 좀 매도를 하거나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고 있다가 지난 트럼프 1기 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관세가 결국에는 부과가 안 된 것처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관세 부과하는 게 쉽지 않은 거라는 거죠. 4월 3일에 당장에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하는데 과연 어디까지 관세를 부과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반도체 칩스법에서도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았고 길었던 때문에 자동차 업종들도 핵심 부품에서는 어디까지가 핵심 부품으로 남겨줄 거고 어디까지 관세를 부과할 건데 이게 또 어느 시점에서 공장을 우리는 반도체 공장은 그쪽에서 갖고 있지만은 한국에서 만들어서 반도체 이미 미국으로 들어가서 또 다시 한번 수정 생산해서 나가면 관세를 부과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것도 또 다시 그러니까요. 논리가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또 얼마만큼 미국 공장을 설립하고 일자리를 얼마만큼 제공해 줄 수 있느냐 그런 것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거 가지고 관세를 부과한다고 해서 뭐 주가가 지금은 요동치면서 내려갈 수 있겠지만은 다시 한번 제자리 위치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하신 분들은 그냥 그대로 놓고 조금 더 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한 유지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 그대로 진짜 하루하루 말이 달라져서 거기에 따라서 매매를 하다가 엇박자가 나버리면은 이게 좀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유의를 하는 포인트도 좀 가져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기준 매니저님. 이게 근데 아까 이제 김은태 매니저가 방금 반도체 이야기도 같이 했어요. 이게 오늘 또 보니까 이게 자동차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반도체로 가버리면은 좀 더 셈법이 복잡해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반도체는 좀 걱정이 되는 포지션인가요, 지금? 반도체는 저는 그러니까 일단은 갈 수는 있는데 자동차를 해결하지 않는 상태에서 반도체도 건드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반도체로 지금 현재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가격 인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D램, 낸드 가격의 수요가 올라가기 때문에 관세를 매겼을 때 결정적으로 피해보는 건 미국이거든요. 그러니까 관세를 매겼을 때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수익을 보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판단했을 때 오늘 저도 이제 그 수치를 몰랐는데 작년에 이제 2023년 한 8,000대 정도를 전 세계 시장에서 자동차를 생각했다고 생각하는데
중국산이 3천만 대가 넘은, 그러니까 중국에서 생산해서 판매된 수가 3천만 대면 거의 40%에서 50% 생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중에 뭐 테슬라도 있을 거고 폭스바겐도 있고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서 생산해서 이 생산된 제품을 팔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막상 지금 현재 트럼프가 관세를 매기는 게 다른 나라가 아니고 딱 중국을 콕 집어서 25%를 매긴다라고 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되면 약간은 이제 WTO의 제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를 상대로 한다라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삼성에서 보고서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 관세를 했을 때 이제 국가별로 문제가 있고 그러는데 이제 자동차별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닛산과 스텔란티스는 급격하게 판매 위치게 될 거다. 왜냐하면 그쵸. 지금도 적자가 나고 있는데 더 적자가 늘어날 거 수요가 나올 거다라고 하고 있고 GM, 포드도 결국에는 적자 전환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테슬라는 보복 불매 운동의 타격이고 현대 기아는 이제 판매 이익 감소. 그러니까 이익이 그만큼 많이 벌었는데 줄어들 건데 하나가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1 약세로 해서 원화 약세가 나오면서 이게 웬만큼 상세가 가능하다. 현대기아가 상세가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메타 플랫폼 뭐 관련해서 이제 가동하면서 이제 이런 캐파 증설을 하고 어차피 중요한 거는 자동차는 현대 그 뭐 아틀란타 공장 그 조지아 공장에다 보면은 조립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모든 거를 다 만들지 않고 엔진은 어디서 만들고 다 각국에서 모든 전 세계 자동차가 그러는 상황인데 이거를 일괄적으로 관세를 매기겠다 생각하는 자체가 트럼프의 생각이 너무 짧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실제적으로 관세를 매기는 건 사실은 타겟은 중국에서 생산되는 자동차 3,100만 대가 넘어섰다고 그쵸. 하거든요. 3,200만 대가 넘어섰기 때문에 거의 40%에서 50% 육박하는 자동차 생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이제 공격을 하기 위한 어떤 조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제 생각에는 일괄적인 25%가 아니고 이렇게 하면서 개별적으로는 협상을 해서 이제 상호 관세를 할 거고 조금씩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측면이 있고 저는 4월 2일 날 관세를 매겼을 일은 없고 매긴다 하더라도 5월 달로 넘어갈 거고 막상 매겨도 4월 1일 날 실시작을 했을 때 제 생각에는 미국 시장은 폭락하면서 뭔가 잘못됐다 생각하면서 다시 취소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중국을 타겟한 법안과 관세들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방향성을 더 잡아가는 것,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가 보아서 생각을 하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뭐가 됐든 간에 트럼프의 입으로 계속해서 주가 출렁출렁하고 있습니다. 뭐 현대차로서는 그래도 뭔가 지금 엄청난 큰 금액을 투자했기 때문에 뭐가 있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볼 만한 게 그래도 있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좋다라는 평가도 현재 존재는 합니다. 거기에 흐름에 맞춰볼 자동차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웅태 매니저님 먼저 가볼 텐데요. 지난주에 김웅태 매니저와 조기준 매니저, 지난주가 아니죠. 이틀 전이었습니다. 현대차 이 투자 소식에도 불구하고 두 분은 오히려 자동차보다는 로봇주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까? 오늘도 로봇이 더 주도 업종이 되지 않을까. 앞으로도 네. 여전히. 네, 왜냐하면은 오늘도 로봇주 그 섹터 안에서도 이제 상승했던 종목이 또 네.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내용이 나왔던 거고 제가 항상 늘 말씀드렸지만은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밴드에다가 단 한 번도 휴머노이드에 대한 로봇에 대한 이슈를 빼놓은 적이 없습니다. 야, 매일매일. 매일매일. 야. 그래서 오늘도 거의 한 4-5개 정도에 대한 기사가 올 쏟아지면서 그거를 계속 공유해드리고 있는데 이처럼 로봇에 대한 움직임들은 지금에서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왜 주가는 떨어질까 했을 때는 그냥 기간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차근차근 모아가시는 게 좀 어떻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자동차 부품 안에서도 또 이제 모든 종목들이 또 하락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딱 자동차 부품 안에서 좀 얘기를 말씀드리면은 저는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한번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한번 권유를 해드렸던 대진첨단 소재. 네, 이게 오늘도 좀 상승세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 유럽과 미국의 측에다가 공장을 또 신설한다라는 소식들도 가지고 있고 워낙에 또 자동차 부품 업종들에서 워낙에 또 이제 매출 비중이 많다 보니까는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사업도 하고 있죠. 또 C&D 도전제에 대한 일에 관련된 이슈도 나오고 있죠. 하다 보면은 실적들도 또 턴어라운드 할 수 있으니까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어제와 오늘은 윗꼬리를 달고 있는 모습은 보이지만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도 약간 좀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그러면은 앞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 주가에 대한 2만 원까지는 한번 좀 도전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어차피 관세야 이야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어차피 가는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왕 상승 탄력을 받았던 종목이라면은 추가적으로서 계속적으로 들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진첨단 소재 이어서 조기준 매니저님도 로봇 지었는데 오늘도 그렇습니까?
뭐 로봇은 그냥 뭐 계속 봐야 될 주식이고 오늘은 이제 뭐 한번 자동차를 본다면 정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 뭐 단기적으로 한번 그러니까 모티브 링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티브 이제 링크. 요 종목이 최근 들어서 뭐 신규 종목이고 그래서 약간은 단기 대응으로 하면서 차트가 뭐 거래량이 폭발하고 있고, 그러니까 전기차든 그다음에 하이브리드차든 이제 전력 변환 관련해서 이제 이걸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게 지금 이제 단기 급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테마성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뭐 요거를 단기 매매해 주시고 뭐 중장기로 가져가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오늘 이 종목을 이제 저기 전략 종목으로 가져오려다가 이제 뭐 신규 종목보다는 이제 다른 종목을 가져왔는데 모티브 링크를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꼭 봐야 될 게 이제 서현유화는 너무나 극저평가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종목은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뭐 자동차, 그러니까 현대차도 저평가돼 있겠지만은 이 회사는 너무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3,500억인데 1,500억의 영업이익이 나와요. 그러니까 PER을 계산했을 때 이 3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현유화가 이제 내외장들을 대부분 만들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 미국 공장이든 어디든 현대차가 가면 이제 따라가는 회사인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성우하이텍도 물론 저평가돼 있지만은 그러니까 성우하이텍도 이제 움직이지만 서현유화 다 PER을 계산했을 때 2, 3밖에 안 되는 지금 현재 여기도 보면은 그 키움에도 보면 PER이 2.28로 돼 있습니다. 그만큼 저평가돼 있는 그러니까 PER이 2라는 거는 지금 시총을 2년만 하면은 이제 그만큼 벌 수 있다. 그러니까 1,500억 이상을 벌고 있기 때문에 PER이 2가 된다라는 거는 이런 종목을 찾는 점, 그러니까 자동차 과거에 철강주가 어떻게 한 번 있지만은 지금 몇 년째 2, 3이 나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동차 부품사 중에 가장 극저평가되어 있는 몇몇 회사, 성우하이텍, 네. 그다음에 서현이와 그다음에 서현이가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모티브 링크 저평가되어 있는 서현이화까지 얘기 들어봤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네. 종목 없음이 나왔습니다. 네. 없으면데 얘기하다 이랬는데. 보니까 생각난 기업이 두 개가 있어서 다만 조건이 있는 게 저는 지금 당장 사자는 건 아니고요. 저는 보통 바닥에서 있는 걸 사는 거 좋아하지만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트럼프가 어떠한 베네핏을 주는지 그 베네핏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저는 산다라는 조건에서 본다면 시점이 중요하네요. 네, 저는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성우하이텍이라는 종목이랑 그다음에 화신 이렇게 두 종목 정도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존 조건이 붙었습니다. 지금 일단 관세 이야기 넘어가고 트럼프가 현대차를 가지고 어떤 베네핏을 줄지 투자한 게 있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는 관세 25% 하지만 현대차 너네에게는 이러이러한 이익을 줄게라는 말이 나온다면 그때라면 성우하이텍과 화신을 같이 보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특이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특이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앞서서 계속 관세 얘기만 계속 했습니다. 근데 관세 우려 없이 쭉쭉 올라가고 있고 저도 사실 오늘 오랜만에 차트 보고 좀 놀랐습니다. 아니 뭐 관세 무풍지대라고 해서 엔터주 잘 나간다라는 거, 뭐 한알령 기대감도 있어서 잘 나간다라는 것 대강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YG랑 SM은 신고가 랠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조용히 세게 달려가는 엔터주입니다. 김욱태 매니저님, 자 지금 엔터는 어떻게 보세요? 이 관세 무풍지대라서 더 잘 가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뭔가 지금 한알령 기대감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잖아요. 요겁니까? 두 가지 모멘텀인 것 같아요. 어, 우리가 모르는 복합적으로. 뭔가에 대한 한한령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보고요. 예. 이거는 정보력 싸움이라고 좀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정보력 싸움으로서 봤을 때는 이제 어차피 이번 달에 이제 방한을 하려고 하고 있는 이제 중국의 문화 공연단들이 대표들이 이제 오면서 대표단들이 방한하면서 이번은 한한령에 대한 포커스를 중점으로 두고 이제 어떻게 되면 문화 교류를 조금 이제 진행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앞으로 이제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엔터 3사 종목들이 오늘 상승세를 이어갔고 그쵸. 그 와중에서도 또 이제 웹툰이라든지 콘텐츠까지도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모든 종목들이 상승하는 건 아니었고 어제 좀 세론이 나왔던 종목들도 있었지만은 또 반대적으로 이제 올라왔던 종목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 한한령에 대한 키워드를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 다들 생각하는 거는 한한령이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거는 엔터. 아니면은 화장품 이렇게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화장품들도 오늘은 좀 강한 종목들도 있었지만은 화장품은 한한령에 대한 수혜를 받지만은 중점적으로 한한령은 화장품은 한한령이 아니다. 그리고 한한령을 본다라면은
직접적으로 문화 교류라든지 컨텐츠 교류가 있어야 되는 그거 이제 수출이 나오는 구조인데 물론 화장품들도 지금 중국에다가 공장을 설립해서 만들어서 판매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제 한한령에 대한 키워드는 가겠지만은 공장을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놓고 외국에서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단체 관광객들이 얼마만큼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수혜를 보면 좋겠고요. 한한령에 대해서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것들은 당연히 지금에서는 엔터가 가장 먼저 움직여주고 그쵸. 있고 그리고 이제 컨텐츠, 미디어 컨텐츠. 사실 이 OTT 플랫폼 자체가 가장 인기가 많은 게 지금 현재는 넷플릭스란 말이에요. 넷플릭스는 중국에서 이제 또 개통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약간 조금 문제가 있는데 지금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이런 갈등 조성이 되다 보니까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중국에서도 약간 좀 눈치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심스럽게 몰래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주가가 좀 요동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가장 또 수혜를 받는 거는 게임 업종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판권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아무리 신작 게임 발표한다 하더라도 중국에서 판권을 또 제시한다 했을 때와 안 하고 그냥 넘어갔을 때하고는 좀 주가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게임주들도 오히려 수혜를 받을 거라 보고 있으니까는 그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고 또 이번에 문화공연에 대한 대표단들이 방한은 하지만은 이미 지금 뭔가가 좀 새로운 뭔가 교류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해석하고 있는 논리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면은 엔터주들이 계속적으로 올라갔을 때 그러면 엔터만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미디어 콘텐츠 아니면 콘텐츠까지. 웹툰까지도 웹툰들도 이제 새롭게 생각했던 드라마가 워낙에 또 인기가 많기 때문에 같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엔터가 현재 우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뭔가 수면 아래에서 한한령 해제에 대한 움직임이 조금 나올 수도 있고 거긴 지금 엔터 그리고 엔터가 움직인다면 콘텐츠, 웹툰까지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이 순환매 흐름 잘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김웅태 매니저가 이 수면 밑에서 뭔가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는 뭐 저는 바로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제 지인이 SM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인한테 얘기를 들어봤더니 중국과의 교류가 확실히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중국의 텐센트가 SM을 직접 불러서 어떤 뭐 콜라보레이션에 대한 논의를 직접 했다. 그리고 엄청 환대를 해줬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확실히 좀 이 한한령 해제에 대한 움직임은 우리가 이제 예측하고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얼마 전에 그 한 기업의 엔터사 중에 한 기업이 IR을 했었는데 예. 그 IR에 대한 내용을 좀 들어보니까 실제로 중국과의 교류에 대한 계약권에 대해서 얘기가 좀 오고 가는 기업이 좀 몇몇 기업이 좀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잠깐 제가 보고서 한번 좀 보면서 말씀드리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번 달 말에 중국에서 이제 한류 문화단이라고 해서 중국의 사람들이 꽤 많이 한국에 온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한국에 왔을 경우에 여기에서 이제 공동으로 공연도 기획할 것 같고 뭔가 좀 중국과의 교류를 많이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 포인트가 생기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한 또 아이돌 그룹이 콘서트를 했었는데 제가 보는 화면 좀 같이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INB라는 그 그룹이 있어요. INB라고 해서 엑소에서 나오는 그룹인데 백현 씨하고 첸하고 시우민이 있는 회사인데 그 엑소군요. 네, 얼마 전에 이제 시우민 씨가 단독으로 콘서트를 열었는데 그 자리에 같이 가서 어떤 말을 했냐면 되게 오랜만에 같이 공연했고 그에 따라서 이제 또 되게 좋았는데 조만간에 한번 또 볼 것 같다라는 코멘트를 했는데 다만 너무 기대하지 마라. 왜? 장소가 한국이 아니고 정말 오랜만에 가는 나라에 갈 것 같다라는 포인트 하나 줬거든요. 근데 그 기업이 어딜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얼마 전에 어떤 게 있었냐면 노머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노머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얼마 전에 DS증권에서 올라온 리포트가 있는데 이게 얼마 전에 있었던 NDR 그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아래다가 중국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적어놓긴 했지만 뭔지는 안 적어놨는데 중국에서 이제 소규모 공연 중심으로 해서 뭔가 나올 것 같다라는 건데 그에 따라서 공연 계약이 논의 중에 있다라고 해놨거든요. 정확한 명칭은 아마 중국 뮤직 페스티벌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요 INB가 아마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제가 보니까 이 INB하고 노머스가 계약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중국 관련된 모멘텀이 좀 생겨나는 게 이 기업뿐만 아니라 아마 대부분 엔터사들이 중국과의 뭔가 공연
2년 계약을 체결하는 모습이 조만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보여져서 최근 엔터가 계속 올라가는 게 관세와 멀기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보여지지만 추세를 보게 되면 전혀 꺾이지 않고 있는 거 봤을 때 조만간 엔터사들마다 이러한 모멘텀이 생길 것 같고 디오요 같은 경우는 텐센트 쪽이 아마 5월 달에 들어갈 거라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결국 4, 5월 달에 엔터사들의 모멘텀이 더 확실하게 보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뭐 지인 얘기를 좀 했었는데 요즘 수정할 사항들이 있어가지고 요거 춘소님께서 올려주신 거 카카오가 엔셈을 인수할 때 텐센트 돈으로 한 거 카카오 2대 주주가 텐센트 자회사임. 제가 아까 말했던 이 지인 저는 뭐 텐센트와 카카오에 대한 관계를 생각을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막상 들어보니 뭐 그렇게 강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뭐 생각도 좀 들고 고급 정보도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나갔습니다. 엔터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눠보고 있는데요. 바로 엔터에서 우리 어느 종목을 좀 봐야 될지 하나하나씩 이야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 엔터 내에서 우리 봐볼 만한 종목 있을까요? 뭐 저는 이제 디어유 과거에 이제 이게 제가 2만 원대 추천드렸는데 지금 어느덧 4만 원입니다. 5만 원 찍고 내려왔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제 외국인 매수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 2%밖에 안 됩니다. 근데 저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게 이제 디어유고 지금 이제 중국과 콜라보도 그렇고 협업도 있고 계속적으로 이제 실적이 조금씩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디어유를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가장 많이 빠진 엔터 JYP를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다른 YG가 상승하면서 결국 SM 대 2조 대, 그다음에 JYP도 2조 대 혼자서 올라갔다가 혼자서 JYP. 빠졌는데 JYP가 이제는 반발 매수세로 해서 올라갈 자리다라고 보여집니다. 반발 매수세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디어유와 JYP 엔터테인먼트 이어서 김웅태 매니저님. 저는 웹툰으로 좀 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다음 타자. 이제, 웹툰을 굉장히 또 즐겨 보고 있는데 이번에 스튜디오 미르에서 신작이 발표가 됐는데 데빌 메이크라이라는 이제 웹툰이 이제 애니메이션이 이번에 타임스퀘어, 뉴욕 타임스퀘어의 광장에다 크게 이제 전광판에 이제 게시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또 그만큼 또 주가가 좀 바닥이어서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다들 알고 계시지만 나 혼자만 레벨업. 그 혹시 보셨나요? 나 혼자만 레벨업. 네, 보셨나요, 그거? 아니 보진 못했죠. 제가 한번 1화를 보기 시작하면서 270화까지 연속으로 봤습니다. 저희 아들한테 엄청나게 혼났는데 아빠는 맨날 만화만 본다고. 그래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한 수혜주가 이제 DNC 미디어라는 기업인데 그 종목이 이제 막 올라졌는데 이 웹툰을 보고 나니까는 주가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네. 괜찮아 보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웅태 매니저의 육아를 망친 웹툰, 국내 웹툰 그 정도로 대단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중국 쪽에서 새로운 게 좀 나오려고 하고 있는 또 공모가보다 아래에 있는 노머스를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5월달에 중국 기대감이 있는 디오유까지 두 종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가람 매니저까지 노머스 디오유 종목 들어봤습니다. 자, 엔터와 트럼프의 현대차 그리고 자동차에 대한 이 관세 얘기 모두 나눠봤습니다. 지금 관세도 중요할 것 같고요. 다양한 이슈를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어디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 수 있을까요? 원래 제가 방송 후에 공개 방송하는데 오늘 제가 공개 방송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도 유튜브에다가 제 이름을 검색하시면 제가 하고 온 방송이 있으니까 그걸 보시는 방법과 또는 네이버 밴드에다가 제 이름을 검색하시면 또 밴드가 있으니까 그 밴드 내용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조기준 매니저님. 네, 저도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4시 반에 방송을 했고요. 유튜브 조기준 검색하시거나 녹색 밴드에 조기준 검색하면 오늘도 단타를 2개를 성공했는데 시장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다음에 내일 모레까지 이제 시장이 궁금하거나 이러신 분들은 녹색 밴드에 조기준 검색하고 들어가시면 자료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웹툰 뭘로 볼까 궁금하시다면 여기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김웅태 매니저님. 저도 오늘 4시에 무료 방송을 네. 했습니다. 저는 오늘 단타 3개나 성공을 했습니다. 와. 네, 그래서 오늘 산불 화재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들 상승했죠. 후속주들을 제가 소개해드려서 올려놨기 때문에 오늘도 시간에 걸려서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련된 종목들을 오늘 제가 소개해드려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네. 제 이름 검색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분의 무료 방송 웹툰만큼이나 재밌습니다. 저도 거의 매일 듣고 있는데요. 가셔서 좋은 아이디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이점은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한 탑5로 넘어갑니다.